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FOMC 정례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지수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62%, S&P 500 지수 마이너스 0.04%,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87%로 마감되었네요. 경제지표 부진 등을 이유로 이렇게 장이 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페드는 전날 FOMC 회의에서 2023년에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요. 이전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지면서 시장의 불안은 커졌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연준이 변화를 시사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었죠. 10년물 국채금리는 FOMC 회의 이후 1.55%까지 올라섰으나 이날 다시 1.51%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30년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이날 3.25%로 4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었습니다. 파월 페드 의장은 위원들이 테이퍼링 논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페드가 공개한 점도표는 2023년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페드가 테이퍼링에 나선다면 먼저 모기지 담보증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뉴욕 증시가 지표 부진 속에 혼조세로 마친 가운데 월가에서는 최근 고점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뉴욕 증시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기차와 마리화나, 스펙 등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 나타난 움직임이 1999년 말과 2000년 상반기에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라고 분석했죠. 주가 수익률과 투자자들의 행동에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999년 9월 말부터 2000년 3월까지 증시가 고점을 기록할 때 나스닥 지수는 무려 83%가량 웃돌았었습니다. 그 당시 83%가량 올랐었던 거죠. 이때 닷컴 관련주들이 거의 3배가량 폭등했었는데요. 저널은 당시 닷컴 버블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대마 관련주들이 당시 닷컴 관련주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업종 모두 인기를 얻던 유행주가 이듬해 2월에서 3월 이쯤 고점을 찍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한 거죠. 한편 2000년도 당시 지수가 3월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 보였던 움직임이 현재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고점에 있던 종목들의 주가가 25%에서 30%가량 하락한 것이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움직임으로 미뤄 봤을 때 조만간 뉴욕 증시가 큰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거물인 데이비드 테퍼는 이번 연준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주식시장이 여전히 괜찮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테퍼는 간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일정을 앞당겼지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답했죠. 테퍼는 앞서 연준의 3월 FOMC 회의 때도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끝날 것 같다며 증시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었는데 실제로 그 뒤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그의 주장이 맞았었습니다. 현재 증시가 고점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8월 잭슨홀 미팅과 연준의 9월 FOMC 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이렇게 한번 또 지금 현재 고점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이런 레포트도 한번 계속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6월 FOMC에 대한 글로벌 IB 평가도 살펴보면요. JP모건은 FOMC 결과가 예상보다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점도표상 2023년 중 두 차례 금리 인상,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시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시사한 점, 그리고 점도표상 2023년 중 금리 인상뿐 아니라 2020년 중 인상을 전망한 위원도 늘어난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물가가 2%를 하회 중이라는 표현을 수정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준이 매파로 이동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점도표상의 정책금리 전망 변화는 매파적인 것으로 평균 물가 목표제의 후행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또 시티은행은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 상당한 추가 진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아직 멀리 있고라는 멀리 있고라고 수정한 점이 다소 매파적인 변화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는 2022년 12월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만 7천 명 늘어난 41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도 부진한 수치로 지난 5일 주간까지 6주 연속 감소해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연속적으로 경신하다가 다시 40만 건대로 증가한 것입니다. 6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30.7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2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치솟던 원자재 가격이 천장을 치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날도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몇 달간 이어오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CNBC에 따르면 팔라듐과 백금의 선물 가격은 각각 11%와 7% 넘게 빠졌고 또 옥수수는 6%, 구리는 4%가량 하락했습니다. 최근 급등하던 유가도 1% 넘게 내렸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중국 당국의 규제 여파로 이번 주 초부터 낙폭을 키웠는데요. 중국은 원자재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기로 결정했고 특히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공급망 위험 관리도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었죠. 중국 국가식량 물자 비축국은 지난 16일 구리와 알루미늄, 아연 등 원자재 비축 물량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자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제조기업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여기에 전날 연준이 FOMC 결과 발표 때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달러화 상승 압력을 가한 점도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연준의 발표 이후 달러화 가치는 1.6%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원자재 가격은 보통 달러로 책정되기 때문에 달러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게 나타나죠. 전문가들은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가 상승하면서 원자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에서도 에너지와 광산주를 비롯한 원자재 섹터의 낙폭이 매우 컸습니다. 뉴욕 유가는 또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한 데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좀 내렸는데요. WTI 7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1달러 마이너스 1.54% 하락한 71.04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전날 2019년 4월 이후 최고치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날 1% 이상 떨어지면서 배럴당 73달러 근방에서 거래됐네요. 업종별로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일단 금리가 하락했고 그에 따른 여파로 기술주들은 강했어요. 1%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매우 많죠. 뭐 이렇게 또 쭉 보면요. 아마존 2%대, 뭐 테슬라도 1.94%, 구글도 0.8%, 그리고 반도체 쪽이 좀 센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애플도 1.2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기류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가 강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또 흐름이 매우 그 나스닥 기술주 쪽이 매우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관련주나 유가 하락으로 이제 그런 쪽들은 좀 많이 빠졌고 금융주, 뭐 자재 산업 관련주들도 거의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재 관련주들은 달러 강세랑 함께 이 중국이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뭐 비축분을 풀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에 악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에너지 관련주는 유가 하락으로 3%대 또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반면에 이렇게 기술주들 금리 하락 여파로 좀 큰 흐름,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또 전자결제 이쪽 흐름도 좋게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장에서도 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자결제 쪽 흐름 괜찮은 종목들 많이 보였거든요. 오늘도 한번 이어서 그 상승력을 보여줄지 어쩔지 오늘도 한번 우리 같이 기관과 외국인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의 동향 파악 잘 해보도록 해요.
네, 헬스케어 쪽도 흐름이 괜찮았고, 또 이렇게 은행주 확실히 좀 크게 조정받은 모습이죠. 은행이랑 또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이랑 보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좀 금리 인상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끌고 왔었는데, 이제 하나의 좀, 재료가 오픈됐다라고 또 표현하면 되겠죠. 이제 금리 인상은 있을 거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또 예전부터 잡고 끌고 오신 분들은 뭐 크게 상관없지만 최근에 뭐 고점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눌린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또 저랑 라이브 방송 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누나가 오늘도 라이브 방송 12시에 찾아올게요. 그때 만나가지고 우리 또 오늘 시장 상황 파악도 하고 종목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잘 해서 금요일장 마무리 잘하고 또 기분 좋은 주말 보내도록 해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